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강의를 듣고, 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와서 들어야만이 현장에만 번개를 볼 수가 있고 천둥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꽃 향기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열 대학교에서 신학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50세에 하고 7년 동안 공부하고 철원에 가서 백골 승리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지금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만성 목사입니다. 일단 반갑고요. 군선교를 담은 지가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뜻을 두고 장로직을 사임하고 그러고 이제 군선교에 뛰어들어서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군선교하면서 청년들 교육한 책도 2권 내고 그리고 요새는 한국독서교육신문에 칼럼도 기고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고의 강의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강의가 최고의 강의라고 그래요. 최고의 강의.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언어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저는 군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안 쓰는 이유는 그냥 대면하는 게 좋겠다. 대면하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 눈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볼 적에 우리가 모든 이런 능력도 목사님의 능력도 전이 되는 거고 지식도 자기 존재가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철원에 가면 토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2시간 동안 병사들 인문학 강의하고 그러고 이렇게 밤에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TV를 보는데 하루는 YTN의 그 판교에 있는 마이더스 IT라는 회장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다 끝나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설계회사인데 중하위권 대학생들이 51%가 거기에 채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한번 물어봅니다. 회장님, 그 회사는 무엇을 보고 청년들을 이렇게 채용합니까?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정을 보고 채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 열정은 뭘 봅니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한참 있다가 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의 저장고에 채워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눈만 보면은 이 청년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팁을 얻어가지고 3번째 책을 제가 이제 지혜의 길 듣고 읽고 쓰다라고 지금 집필 중입니다. 집필 중인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성공해야만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채워야 돼요. 채워야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빈둥지 중으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갈 적에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뭐예요?
우린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영생의 소망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헛헛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을수록 떠나갈수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만이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인간 구조입니다. 인간 구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제가 그 지혜의 길 듣고 읽고 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서 집필하고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복이라고 그래요. 복. 이익이 정금보다는 낫다.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구한 것도 지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뭐라 해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는 분별력이고 전체를 보는 눈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고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일랜드 철학가 데이비드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스 따윈 잊어버리게 바보상자 화면도 지금은 생존의 시대, 사람이 굶주리고 있지 지혜 한마디가 한 줄이 수천 명분의 빵이라네. 그 지혜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 지피지기가 기본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환경을 알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는 말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 앞에는 격물치지라는 말이 있어요. 격물치지. 격이라는 것은 사물을 살피고 잣대로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한 그 환경을 이렇게 잘 자세히 이렇게 재보고 파악하고 지피지기 해야만이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공 습관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공은, 행복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습관입니다. 습관.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알고 이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책 한 권을 접했는데, 그 사고와 판단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벌의 아들들이 가서 외국 가서 그 선질 학문을 배우고, 그 사람들은 진짜 잘 배운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다. 독서.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그렇게 깨달았어요. 모든 문제를, 모든 그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나는 책에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책에서 해결했다. 이것이 인문적인 사고예요. 인문적인 사고. 그래서 빌 게이츠나 대통령들도 휴가 갈 때 뭘 싸갖고 와요? 뭐 딴 거 안 갖고 가잖아요. 책 한마디를 싸갖고 별장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모든 답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책에. 물론 성경이 기본입니다. 성경은 그 서양의 모든 문화를 싹 틔운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입니다. 불교나 철학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백양사에 가면 그 돌비석이 이목고라고 써 있습니다. 이목고. 우리가 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화두를 던지고, 철학자들이나 불교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이 이미 써 있잖아요. 인간이 뭐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답이 써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벌써 13살 되면 성년식을 하고 그때서부터 뛰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성찰을 하다가 그 한금의 시기를 다 보내고 뛰니까 과학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유대인이나 서양 문화나 이 동양 문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가지고 그 기반을 해서 뛰면 훨씬 우리가 빨리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읽든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뉴스가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읽기에 듣기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훨씬 세상 사람들도 빨리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최고의 강의가 아까 확신을 주는 강의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최고의 강의는 전체를 보여주는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체를 보는 능력과 미래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사고하고 인문적인 사고를 하면 그 미래나 전체가 희미하게 보여요. 퇴직하고서 많은 그 셀러리맨들이 사업을 하면은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맨 밑바닥과 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를 보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삶 속에서 복받는 길을 첫 번째로 제가 듣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던 징기스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가 나를 만들었다. 내 귀는 내 스승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도 잘 들으면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구한 것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핵심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렙소메라고 써 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하늘의 음성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 땅에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처음 회장시킬 적에 그 사무실에다가 딱 하나를 걸어주는데 거기 경청이라고 써졌어요. 이병철 회장은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기 그 손자를 이재용 씨를 보낼 때도 당연히 경제학과를 보내고 경영학과를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그 사학과를 보냅니다. 동양사학과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인문학적인 사고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경영경제학과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듣는 것은 말하는 것은 기술이지만은 듣는 것은 예술이에요. 따뜻한 마음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들을 수가 듣는 길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꽤 오래전에 그 예수원을 다녀온 형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원에 가면 예전에는 밤 10시가 되면은 나눔의 시간이 있다래요. 그래서 그날은 대개 이제 한두 명이 나와갖고 12시까지 나누는데 그날은 한 형제가 아주 서투른 언어로 10시에 나와서 나눔을 시작하는데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시, 2시가 넘도록 계속 자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끝날 때쯤 형제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래요. 이날까지 제 평생 동안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더래요. 하여튼 잘 들으면 언제든지 이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 인생은 단 한 번의 생이고 일수불태입니다. 일수불태.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최고의 강의다. 그런 태도를 가져.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설교라고 들으면은
굉장히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지만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읽고 학습해야 돼. 읽고 학습해야 돼. 프랑스의 인문학자 에밀 파케는 이렇게 얘기하면 독서가 우리에게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독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이끌기 때문이다. 21세기는 학습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피터 드러가 그렇게 해서 학습하는 공동체만, 조직만 살아남는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시작이고, 그리고 공부의 기초는 책입니다. 책.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접해야 되고, 새로운 직업을 만나야 되고, 또 다양한 것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 보면은 갈수록 국민의 독서량, 읽는 것이 떨어집니다. 이제 1년에 성인들은 10권도 안 읽어요. 책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스마트폰, TV, 인터넷. 과학자 미리언 울프가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다시 책을 오라고 그렇게 타이틀이면서 우리의 뇌의 읽기 회로가 사라지고 있다. 하루 6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쓰는 청소년들의 읽기 회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탐색했다. 그 결과 읽기 방식이 바뀌고 나아가 깊이 읽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디지털 시대지만은 종이책을 읽기를 적극 권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독서하면은 독서의 회로가 깔립니다. 게임을 하면 게임 회로가 우리 속에 깔리는 거예요. 미디어를 보면 미디어 회로가 깔리는 거예요. 포르노를 보면 포르노 회로가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못해 계속해서 중독돼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회로가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가장 귀찮은 숙제가 독후감 숙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돼도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 굉장히 책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득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은 우리를 속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 속에는 주제를 깊이 다루는 맥락이 없어요. 콘테스트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맥락 없는 전달되는 지식은 절대로 이 상상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부모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할아버지라고 저한테 와서 이 스마트폰을 탁 잡아요. 딱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막 돌려요. 엄청난 속도로 돌립니다. 야, 손가락으로 돌리면 사색할 수가 없어요. 눈을 돌려야지 사색이 되지, 글을 돌리면 사색이 안 됩니다. 사색이 안 돼요. 손녀딸한테 그렇지만 제가 살짝 그렇게 나쁜 습관도 드리지만 좋은 습관도 드립니다. 우리 손녀딸은 절대로 피자나 빵이나 도넛이나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감자, 고구마. 제가 아주 철저히 교육시켰어요. 철저히 교육시켰어. 예? 빵 이렇게 먹을 적에 주면서 지나가는 이렇게 탁 지적해요. 너 빵 많이 먹으면 저렇게 돼. 절대 안 먹습니다. 피자도 안 먹어요. 특히 과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절대 못 먹게 해요. 재작년에 이 나이에 제가 직업상담사를 땄는데 직업상담사 공부하고 배움카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IT 컴퓨터 교육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90만 원, 80만 원 주고. 근데 그 교실에 이제 그 사모님들이 많았는데 나올 때쯤 아무도 과자 안 먹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독이야. 그래서 나올 때 한 3, 40명이 교육받는데 아무도 야중에는 과자를 안 먹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교육은 잘 시켜요. 하여튼 우리 안에 독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재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든 재능이 다 있어요. 모든 재능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계속 집어넣잖아요.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서양 교육은 계속 끄집어내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뭐야? 우리 속에 모든 재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파는 밖에만 계속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최고의 인기가 있는 게 코칭입니다. 코칭 보통 뭐 일주일 받는데 뭐 55만 원 막 그래요. 코칭은 뭐예요? 인간 속에 모든 재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게 이게 코칭 교육이에요. 우리는 계속 집어넣는데 그거 가지고는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모든 동물의 교육을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다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재능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영이 회복되면 그렇잖아요. 영이 통하면 물이 통하고 물이 통하면 인 통하고 인 통하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다 회복됐기 때문에 다 우리들 속에는 다 독서력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안 읽는 이유는 독서력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매몰돼서 안 읽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모든 재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는 아무리 저기에도 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번 사랑하면은 연애 편지 읽듯이, 연애 편지 그렇잖아요. 행간을 읽고 여백을 읽고 전체에서 한 줄을 한 줄에서 전체를 읽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연애 편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읽을 적에 사랑하면 사실 듣고 읽고 쓰는 것은 한 선상에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문학자 김환 교수가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60년대는 군에서 그 문맹자들이 막아요. 그래서 김환 교수가 그 문맹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편지가 오면 갖고 있다가 한글을 다 깨우치고 나서 그때 이제 읽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한 병사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펑펑 웁니다. 그래서 백지 위에 연필로 서툴게 그린 손, 그리고 서투른 글씨를 딱 한 줄, 제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딱 그 한 줄 읽으면서 막 울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가 책을 읽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독서량이 풍부하면 인생은 반드시 제 경험이에요. 반드시 바뀝니다. 독서가 자본이 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이 발휘되고 고정관념을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게 독서예요. 책은 나를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고 성공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저의 그 고백이에요. 29살서부터 저는 봉급날이면 옛날에 현찰을 줬잖아요. 종로서재 가서 1층서부터 5층까지 쭉 걸어가면서 항상 제 전문 서적, 인간관계술, 그리고 베스트셀러 서너 권을 사고 이렇게 지금 이 나이까지 한 달에 보통 요새는 뭐 일주일에 보통 한 3권 정도 읽습니다. 하여튼 책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전동공구의 인생의 툴입니다. 무기였고요. 세 번째로 이제 써야 합니다. 써야 해요. 잘 듣고 잘 읽으면 글은 저절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속이 차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는 인풋이고 쓰기는 아웃풋입니다. 지식은, 정보는 펜 끝을 통하여, 혀 끝을 통하여 명료해지고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하버드 글쓰기는 유명한 코스입니다. 하버드 로빈 웨드 교수가 그 40대 졸업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버드 다니면서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90% 이상 글쓰기 수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어줘요. 뭘 하든지 전문가는 전문가다운 맛이 나고 실력이 있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는 이제는 이제 전문가만 살아남습니다. 한 분야를 뚫으면 변화가 아무리 와도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제가 제 강의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실리적인데 제가 은행지점장을 1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를 이렇게 뚫어놓으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그곳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해도 한 곳을 뚫으면은 다른 곳에 가서도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 사도 바울이 시대가 악하다고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금. 그렇지만 시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어느 곳에 쓰냐에 따라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 그 생명이 씨앗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서울이 보낸 어느 시간의 보복이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가 시간을 엉터리로 보내면은 괜히 쓸데없이 보내면 그것이 어느 날 훗날 문제가 왔을 적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억셉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그것이 재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 그 부제가 33 전략인데 청년에게 33 부제가 331 전법입니다. 전술입니다. 331 전술.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하라. 3번 생각하고 3번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한 번 행하라. 괜히 남자들 속에 가슴속에는 허풍, 자존심, 뻥 때문에 괜히 덜렁해버리면은 어떤 거는 평생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길 읽고 듣고 쓰면서 우리가 가는데 예전에는 스승이 있었어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스승이나 멘토가 돼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책 속에서 이 멘토를 만나야 돼요. 책 속에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책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 돼요. 책에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남의 일은 아주 똑부러지게 아주 그냥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을 해요. 그렇지만은 정작 내 일은 그냥 덜렁 어리석게 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패하는 일, 잘못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런 자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글을 쓰면은 객관화돼요. 쓰면 객관화돼요. 쓰면은 우리 내면을 성찰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문제가 다가오면은 그때부터 저는 씁니다. 막 쓰고 그다음에 관련된 책을 보고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 답을 얻고 쓰면서 그 내 내면을 정리하면서 결정을 내리니까 훨씬 이렇게 결정의 미스가 줄어들더라고요. 하여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쓰기 습관은 그냥 무제빵 쓰는 거예요. 무제빵 쓰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무작정 그냥 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나하고 연관된 그 좋은 문장들을 그냥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 어느 책에서는 칼럼을 쓰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여튼 베껴 쓰는 거, 막 베껴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요약해 보는 거.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필사한 거 갖고 요약한 것은 이렇게 차곡차곡 막아가지고 그 몽기 한 10년만 모면 책 한 권이 아주 예쁜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글쓰기 습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독서 습관, 독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살던 제가 책 2권을 내고 칼럼도 쓰고 요새 그럽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수원상고 나오고 50의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만 갖고 살던 저도 했어요. 제가 농어촌 선교에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가난농군학교 김범일 교장선생님 했고 굉장히 이렇게 친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김영기 장로님께서 북과 트럼펫을 사가지고 형 김평일
장롱한테는 북을 주고 자기한테는 트럼펫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내년 야 이거 가지고 이제 농촌 계몽운동 나간다. 아버지 어떻게 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맞는 사람들인데 맞는 거 갖고 불지도 못해 불어.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입에 부르도록 하니까 정말 잘 불리더래요. 저는 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적마다 이 예화를 생각합니다.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맞는 것 가지고 사용도 못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누구나 하겠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 설득 기제가 있어 셀프 퍼세드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자기 설득이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김해외고에서 들어갈 적에 127명 중에서 126등 하던 애가 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그 친구가 자기 설득이 되니까 셀프 퍼세드 메커니즘이 우리 있어갖고 그 속에서 파워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건드리면 기제를 딱 건드리면 그때서부터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제가 봤습니다. 자기만 설득되면 여러분 스스로 설득하면은 내 속에 있는 재능이 있고 그 설득 기제를 건드리면은 여러분들도 탁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아우성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책사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면은 듣고 읽고 쓰면 어느 순간에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이 확 열리는 때가 옵니다. 고맙습니다.